반갑습니다. 메가스터의 사회 임재준입니다. 3월 학력평가 대비법 게스트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1+1 기회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왔죠. 우리는 내신과 수능 모두 다 통합사회를 응시하는 이계종교육과정 1세대입니다. 작년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도하면서 선생님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울었던 친구도 있고 웃었던 친구도 있고 정말 동고동락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또 힘들어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2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고2 생활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를 내신을 다 한번 끝내봤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까지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수행평가까지 좀 만만치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2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일반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은 통합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를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2, 고3 때 배우게 될 내신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를 또 병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고1 때 배운 통합사회의 전 범위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고1 때 배웠던 우리가 통합사회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도 어렵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되었었던 이 모의고사는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였었죠. 그치? 25문항 40분. 그치만 그때 이제 전 범위가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전 범위를 이 모의고사로 응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좀 막연한 고민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합사회를 전체를 다 한번 내신을 통해서 끝내봤고, 이제 수능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이제 고2가 되셨을 텐데, 그럼 이제 통합사회를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드실 거여서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한번 타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다 같이 생각해 보아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3월 학력평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도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근데 어차피 내신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고3 때 그냥 수능 하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고2 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과목, 이것만 잘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내신은 들어가지 않는 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하다고요? 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 대비법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애초에 이 캐스트 제목 자체가 3월 학력평가 대비법이죠. 그럼 선생님이 전제로 이게 중요하다는 지금 깔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3월 학력평가가 가지는 의의예요. 자, 우리가 내신도 1학년 때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1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모의고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도 그리고 내신 시험에도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고1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 석차가 산출되는 전국 단위 시험에도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셨고, 애초에 내신 시험은 물론 1호 계정교육과정 대비 1등급이 6%포인트 늘어나서 10%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1학기, 2학기 겪어보셔서 아시죠?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만 늘어났어요. 절대 점수 차원에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죠. 외고 특목고에서는 훨씬 더 양상이 심각하고요. 물론 일반고에서는 절대 점수 폭이 조금 완화된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라는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비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내신도 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내신이 더 중요해진 세대가 되었다. 반드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1 내신 통합사회를 모두 마친 후에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3월 학력평가가 굉장히 좋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학력평가 정말 제대로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정말 객관적인 순위가 나올 거야. 석차가 나올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따로 이렇게 석차를 매겨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전국 단위가 지금 몇 등인지 정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내신과 고3으로 올라가서 수능 통합사회를 대비하는 데에도 큰 원동력과 이제 출발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잘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으로서 앞으로 수능까지 공부 방법을 만들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1 때까지는 그래도 내신 위주로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했다면 우리 이제 고2 때부터는 이제 수능도 생각하기 시작해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과 성을 다해서 꼭 3월 학력평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신처럼 물론 당장 성적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큰 영향은 없지만 고3 수능 통합사회까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첫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출발점이 잘못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래도 동기부여가 생겨서 이제 고3 때까지 쭉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가는가의 가이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의 부모님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또 이제 캐스트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해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힘들어하고 걱정되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으니까 항상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2가 되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통합사회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수능 통합사회 보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고3 때 우리가 수능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어차피 일반 진로 과목 그거 공부하는데 또 이제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완전 아인데 나 MBTI 완전 내향인인데 애초에 또 신학기 돼가지고 또 이제 같은 반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같이 못 올라왔고 선생님도 바뀌었고 지금 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래서 3월 학력평가는 어차피 우리가 내신까지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중간 단계니까 이걸 그냥 건너뛰고 내가 좀 적응하는 데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1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너무 많았어.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죠? 가장 많이 착각하는 3가지라고 적어뒀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 통합사회는 이제 고3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통합사회를 열심히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거고, 그리고 통합사회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고2 그리고 이제 고3 1학기까지 해서 우리가 1학기까지 걸쳐서 계속 심층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외고 특목고 자사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특히 이제 고2, 고3 내용들을 이제 끌어서 이제 고1 때 내신 통합사회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 때 문제가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반고, 좀 내신이 좀 쉬운 학교들, 은 이제 내신 통합사회가 이제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되었다라고 한다면 고2, 고3의 내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월에 보게 될 학력평가도 난이도가 꽤 어렵다라고 체감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3 수능 통합사회 때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모두 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고3 수능 통합사회를 완성지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순탄하게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지만 모든 과정들을 다 완성지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학기여서 적응하느라 좀 많이 힘드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잘 버티시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좀 신학기 증후군이 있었거든.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를 돌이켜보면은 선생님도 MBTI가 I 완전히 97%인 극내향인이거든요. 항상 학기 초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특히 이제 또 학급 회장도 뽑고요. 그것도 이제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과 내가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기 초는 사람에 의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와중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선생님이 효율적인 방법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잠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그리고 걱정했었던 과거들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던 과거들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엊그저께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그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본대요.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본대요. 근데 그거는 말을 쉬려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육체의 속도를 영원히 따라오지 못해서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주는 하나의 문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속도가 너무 빠르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시 뒤를 돌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 달려오셨으니까 신학기 선생님과 함께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던 과거들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점수가 왜 안 나오지? 난 머리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내신 시험은 그래도 이제 인풋을 막 넣어서 이제 아웃풋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수능과는 좀 결이 다른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시험들도 있었을 거고 조금 약한 시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강했던 시험들, 점수가 잘 나왔던 시험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비했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시고 1학년 때 그리고 약한 시험에서는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만 좀 잘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한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이제 정리된 여러분들의 사고들이 이제 학력 평가를 볼 때도 충분히 좋은 점수로 발휘될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월 학력 평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4단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교과서 개념 구조 복습과 실시간 실력 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고2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3월 24일에 보게 될 학력평가는 통합성의 전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버리지 않았다면 버리면 안 돼요. 그치? 당연히 안 버렸겠죠? 왜 수능도 보는데요. 그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통합서의 교과서 대단원을 먼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펼쳐보시고 그리고 대단원 밑에 이제 소단원 제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소단원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운데 큰 원을 그려서 이제 하위 개념들이 뻗어나가는 구조로 작성해도 괜찮고요. 상위 개념부터 하위 개념으로 리스트업을 해도 괜찮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가 했었던 만다라 기법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효율적인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구조화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복습이 됩니다.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년 내신 시험지 4개를 한번 모아두세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모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틀렸던 문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어가 확립되지 않아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4가지 시험들을 모아두고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틀리게 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시험은 타임어택이 겸비가 되어서 변별력을 주죠. 마지막에 OMR 작성하면서 컴사로 푼 문제 있는지 이것도 꼭 한번 살펴봐. 알겠지? 시간에 쫓겨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었구나. 아직 내가 시험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구나. 그럼 모의고사를 볼 때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를 또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대비한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도 있겠죠. 알겠지? 컴사로 푼 문제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알겠지? 특히 그 도표 또는 이제 그래프 문제 컴사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약했던 부분들 분석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유형 정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내신을 통해서도 고1 때 통합사회 학력평가를 통해서도 만나봤어요. 카드게임이라든지 말판이라든지 또는 갑을병 셋이 토론을 해요. 그쵸? 교사가 나와서 갑을 너네 둘이는 바꿔 말했고 병만 옳게 말했어 라고 해서 A, B, C 특징 잘 올바르게 연결하고 그걸 이제 선지로 비교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지리.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기후대별로 이제 그래프를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치? 최하늘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 또는 이제 강수량의 또 차이 또는 이제 누적 강수량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해해서 뭐 이제 뭐 사바나 기후를 찾아내거나 뭐 우림 기후를 찾아내거나, 그치?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고1 통합사회 내신 문제로도 어렵게 한번 대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의고사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도표, 특히 이제 일반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포함해서 이제 도표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직까지는 낯설 텐데 이런 낯선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2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는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식으로 3가지의 사회보장제도를 나열시켜두고 수혜자 비율과 수혜자 수를 물어보는 가중평균 자료해석형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고2 올라와서도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표 유형들도 꼭 잘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 파트. 그렇죠. 윤리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알고리즘 문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갑을병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갑을병 사상가가 누군지를 꼭 찾아야 되고 갑을병의 공통점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갑을은 긍정, 병은 부정할 입장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알고리즘 하나 또 나뉘고 그 다음 또 이제 다음 알고리즘에서 갑은 긍정 또 이제 을은 부정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한번 나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사상가별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시키는 이런 알고리즘 문제 유형도 우리가 내신과 학력평가를 통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들의 선생님이 데이터를 살펴보니 학력평가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또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28 수능 예시문항을 또 이제 변형해서 실제로 출제하셨던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가장 좋은 가이드는 우선 작년 내신 시험지 4개를 모아두고 본인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력평가 유형과 비슷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또 이제 대조시키고 또 이제 대비시키고 또 비교해 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 과정들도 꼭 거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회시험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경험을 해보는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 특성상 사회보다는 난이도가 더 어렵기 때문에 몇 년치만 풀어봐 이렇게 아마 가이드를 주실 건데 사회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만 허용된다면 몇 년치도 되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험이 바로 사회입니다. 그래서 몇 년치를 풀겠다라고 내가 먼저 가이드를 잡고 목표를 잡기보다는 그냥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입니다. 내가 틀리기 쉬운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개 자료실과 쇠소식에 이미 캔버스 오답 노트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 작성하는 게 뭐 거창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한 줄 정도 작성하고, 그리고 이 문제 출처를 먼저 꼭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걸로도 이 패턴을 체화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문제를 틀려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맞았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틀릴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그럼 또 틀렸어. 그러면 또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막 거창하게 막 일기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효율적으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다양한 유형 적응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다. 오케이. 몇 년치를 풀겠다 목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다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을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드게임 문제 유형이에요.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는 1분 30초 안에 풀었어. 그 다음에 풀었을 때는 1분 20초에 풀었어. 그 다음에 풀었을 때는 1분 10초 안에 풀었어요. 그리고 그 카드게임 유형 문제가 더 어려운 단원에서 나왔을 때 내가 더 시간을 세이브해서 풀었어. 그러면 그 카드게임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 이미 익숙해졌고 적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도 보고 같은 내용의 다른 유형들 문제도 보고 그리고 다른 내용의 같은 유형 문제들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체화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것으로 다 이제 체화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고1 때 여러분들이 내신 통합사회를 잘 공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개념은 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념을 파고드는 선지들도 이제 내신도 그래 모의고사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어가 확립이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걸 말장난으로 느껴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어에 대한 개념 확립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교과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이제 가이드는 이제 내신 시험지인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 시험과 이제 교과서를 함께 두고 개념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시험을 보면서 실수를 많이 했었어. 이 보기 함정 표현들이 있어서 만약에 틀린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발문에 옳지 않은 것은인데 옳은 것을 보고 1번 찍어가지고 틀린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의 함정 표현에 내가 단서를 잘못 봐서 문제를 틀렸거나 아니면 발문을 잘못 봐서 틀렸을 경우 이런 경우도 꼭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했다면 내신 시험지 위 또는 여러분이 고1 때 봤었던 학력평가 시험지 위에 한번 한 켠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2 3월 24일에 학력평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다시 그걸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컨디션 유지 잘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컨디션은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게 말할 자격이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3월 24일 학력평가를 보기 전에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죠. 그래서 컨디션 유지 꼭 잘 하시고요. 이거는 한 3일 전, 5일 전부터 꼭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부터 스텝 1부터 지금 스텝 4까지 4단계를 걸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스텝 1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학기에 적응 중이시죠?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까지 포함해서 3월 14일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거를 3월 7일까지 끝낸다라고 한다면 좀 여유를 잡고 3월 14일까지 자리 유형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주가 좀 적응하느라 좀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 두 개를 묶어서 3월 14일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내가 틀리기 쉬운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3월 21일 또는 3월 20일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4일 전까지 해서 컨디션 유지하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중순부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자 하는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은 하지 마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신을 대비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시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해둔 오답노트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학력평가 시험지 위에 썼던 이제 내가 왜 틀렸는지 한 줄 정도 써놨죠. 그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와 함께 병행하면서 그냥 확인 작업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관리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평일 동안은 그래도 이제 학교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수면 패턴은 그래도 잘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좀 이제 늦잠을 자거나 그러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월 20일 그 주부터는 그래도 이제 주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일어났었던 시간에 맞춰서 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수면 패턴을 맞추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맞춰야지만 이제 국어 시험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좀 공부가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추가 복습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또 이제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도 있을 텐데 그 과제를 또 주말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식습관.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3월 24일 전까지는 그래도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신 음식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자제하고 이제 좀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 또 긴장이 많이 되면 좀 배 아픈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내신 시험 볼 때였었던 것 같은데 긴장이 많이 되면 좀 이제 배가 민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식습관을 이때부터는 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3월 학력평가 시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응시를 했을 때도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시험지를 받고 종이 쳤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1번 무척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를 천천히 넘겨보면서 심호흡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좀 긴장이 된다면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내가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쉬운 문제와 그리고 내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두시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만약에 2문제, 3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2, 3문제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모든 문제 다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시간 분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MR. OMR은 처음부터 작성할 때 꼭 침착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하면서 밀리지 않도록 꼭 잘 침착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MR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적사항 작성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종치기 이전에 작성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또 차분하게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OMR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OMR을 표기하세요. 1번은 4번, 2번은 5번 이렇게 침착하게. 알겠지?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OMR 표기하고 하나 풀고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꼭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5분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2문제가 남았다? 근데 이게 다 어려운 문제여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물리적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것만 이걸 보고 나서 너무 또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5분이 흐른 것과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시간이야. 알겠지? 끝나간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내신과 수능 통합사회를 보던 1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기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모든 다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능 통합사회도 잘 볼 수 있다. 수능 통합사회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잘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또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또 이렇게 선생님이 3월 학평 대비법 캐스트로 여러분들도 찾아왔고요.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현대사 윤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마무리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신 만점도 함께 선생님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위해서 언제나 묵묵히 강의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선생님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캐스트를 통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